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올해는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강릉에는 여전히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범정부 지원반을 가동해 여러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지역교회와 주민들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태는 기후환경의 위기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조 세계를 보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9월 첫 CTV 뉴스 시작합니다. 제110회 총회준비위원회가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준위는 정책총회의 취지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교단 발전과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 탈락 문제와 정년 연장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준비위원회가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제110회 총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운영팀은 제110회 총회의 전체 진행 계획을, 정책팀은 헌의안과 주요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혁대 팀은 세계개혁교회 지도자들과의 교류 및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110회 총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총준위는 총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회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도 도입했습니다. 총회 3일차인 24일 저녁 예배에서 총회 임원 이취임식을 가지며 세계개혁교회 지도자들은 25일 총대에게 인사한 후 포럼을 진행합니다. 차기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총대들의 의견과 결정을 따라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는 총회,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습니다. 교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장 목사는 우리 교단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WEA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단이 가입하지 않은 WEA의 총회 개최를 우리가 가타부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강도권 허락을 결정했기에 이 결의를 번복하지 말고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총신대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이에 따라 총신 운영이사회 복원 문제도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회 총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듯하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는 쪽으로, 그리고 세울 것은 세워가는 쪽으로 좌우면하지 않고 고태를 두드리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총회임과 동시에 발목을 잡는 어설픈 것들은 다 좀 끊어내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장 목사는 이번 총회의 최대 갈등 요인인 목사 부총회장 후보 탈락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총회가 갈등이 아닌 평화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고강성 목사를 탈락시키지 말고 총회 현장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총대들의 평가를 받게 하자. 저는 그분들의 애타는 마음도 우리가 조금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같이 일하려고 1년을 호흡을 맞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총회에 임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는 제110회 총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주요 현안과 임원 선거에 대한 자신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총회감사부가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정기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올해 감사부는 교단 산하 전 기관을 시행세칙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 잘못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했습니다. 총회 감사부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109회기 총회 감사부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행세칙에 따라 교단 산하 기관들을 면밀히 감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정기감사의 가장 큰 성과는 총회 재정의 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준비위원회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잔액 2,311만 원을 환수했고 국내 편목 과정 수호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미지급분과 사설 언론 광고비 등 3,339만 원의 지출을 절감했습니다. 기독신문 인천지사의 채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3,3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철저한 감사를 통해 총회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총회의 돈을 집행하면은 반드시 감사가 따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충실한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부는 활동 성과에 따라 기관들을 명확히 평가했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과 계획적 사업 수행을 인정받은 교육부, 이단 백서를 발간해 성도 보호에 기여한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처리위원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한 신천지 성지와 저지 특별위원회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반면 총회 임원회의 경우 미국 편목 특별과정 운영에서 회의 기록이 없고 감사 자료가 부실해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신학부는 본연의 역할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여비를 중복 수령한 후 반환한 사실이 지적됐고 유지재단에는 농어촌 교육자를 위한 영모기질원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동노회 신설위원회와 교단합병연구추진위원회는 실적이 미비하고 활동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은 서울신학교였습니다. 감사부는 김춘환 학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총회가 더 이상 서울신학교에 인준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제안도 담겼습니다. 재정부에는 긴급 구호 예산 편성을 권고했고 언론대책위원회에는 교단 운영에 반하는 사설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총회 역사상 감사부가 손대지 않았던 해외 편목이라든가 국내 편목 과정, 목장 기도회, 임원회까지 세심 있게 감사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부는 교단 산하 모든 기관을 예외 없이 감사함으로써 새로운 전례를 남겼습니다. 109회기 감사부의 성과는 향후 교단 재정 관리와 제도 운영의 선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제110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도 임원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부서기 후보인 유병희 이상현 목사는 공약 중심의 질문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스튜디오. 총회 부서기 후보로 나선 유병희 목사와 이상현 목사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110회 총회 선거 후보방송 토론회는 기독신문 C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토론은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직접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출마 동기를 묻는 질문에 유병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총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부서기가 되고자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현 목사는 작은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일꾼으로서 총회 부서기로 섬기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에서도 두 후보의 색깔이 뚜렷했습니다. 유병희 목사는 개혁주의 신앙 수호와 농어촌 교회 부흥, CSC 활성화를 내세웠고 이상현 목사는 행정 디지털화와 장학제도 개혁으로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CE와 SC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행정의 디지털 포털화와 신대원 학생들을 교회 개청 후보생으로 선정하여서 그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서 부서기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재정 문제와 긴급구호, 정책총회 실현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장학금 재원 마련과 CESC 활성화에 대한 크로스파이어가 이어지면서 총회 운영에 현실적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노예별로 후보생을 선정받아서 한 사람 앞에 1년에 700만 원이면 됩니다.
세개 학년 10명씩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노예가 CE와 SCE를 조직한다면 CE와 SCE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총회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두 후보는 각자의 방식으로 총회의 섬김을 약속했습니다. 제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총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부서기로 서기하여 또 결심했고 결단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무와 경험과 헌신으로 무장해서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송 토론회는 총대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가 됐습니다. 토론회 영상은 기독신문 C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JMS 5대양 등 충격적인 이단 피해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후속편이 공개되면서 이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9월 7일은 예장합동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총회는 매년 2월과 9월 두 차례 이날을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단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이단 경계주일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